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부동산 재테크에도 희비가 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부동산 시장에는 소위 틈새 시장이라는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오피스텔, 2009년쯤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요, 2019년에는 과연 틈새 시장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저희가 오늘 알찬 정보 마련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594번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아레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10월의 중순도 넘어가고 그만큼 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또 선선해졌습니다. 자, 이게 좀 환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날씨 변화로 인해서 이 건강 꼭 챙기셔야 되고요. 또 건강만 챙기시는 것이 아니라 뭐 요즘 날씨가 좋아서 또 나들이도 많이 가시는데, 자, 나들이 가실 때 그냥 뭐 즐길 거리만 보실 것이 아니라, 자, 부동산에 대한 또 재테크도 같이 곁들여서 하신다 그러면 뭐 금상첨화, 뭐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와중에 또 저희 또 이 부동산에서 이 재테크에 대한 조언,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또 같이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도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 이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정책과 규제라는 게 참 중요한 변수잖아요. 거래에도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향후 시세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되시고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방법, 틈새 시장 영역 좀 강의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최근에 뭐, 부동산, 특히나 이 정권이 좀 바뀌면서 이 정책 변화가 아주 다변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가 좀 이 불완전한 그 혼란의 시대, 특히 부동산의 혼란의 시대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 자, 이만큼 이 혼란한 시대에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들이 좀 필요한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이 이 무조건 투자하는 데에 이 방해가 되거나 제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틈새들이 좀 있는 부분. 자, 오늘 제가 이슈 강의에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제 내용이, 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규제 정책의 흐름, 방향, 과연 어느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돼 있는지, 자,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러한 규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 나름대로는 이 틈새, 그러면서도 이 부동산의 또 3대 원칙, 그 첫 번째가 바로 입지입니다. 그 입지 중에 어떤 지역의 틈새 시장이 아무래도 좀 적합할 건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해서 이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양한 목적,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유형으로 가실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좀 팁을 오늘 좀 준비를 좀 했으니까, 자, 하나하나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정부에서 특히나 이 국가는요, 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1순위로 하다 보니까, 자, 주거 안정이라는 얘기는 일단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아주 공정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자, 이 규제 정책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너무 월등히 상승하거나 또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또 공급량이 너무 많거나 하는 거를 조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실제 부동산의 정책 방향의 1순위는 바로 주택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주택 규제 정책 중에 가장 1순위로 잡는 것이 바로 다주택자인데, 자, 결론은 다주택자의 규제를 무엇으로 잡느냐?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세금을 규제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금을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 수를 좀 많이 갖고 또 투자라는 기준으로 많이 보유하신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규제는 자, 이 돈도 없는 말 그대로 자산이 없는 분들이 부동산에 투기와 투자를 한다라는 이 기준들을 그래서 돈줄을 지는 바로 대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정책으로 결론은 바로 이 정책을 한번 펴보겠다라는 것이 자, 현재 정부의 방향인데 자, 실제 9.13 이 정책에서도요. 뭐 기본적으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 아주 대폭 강화를 해서 아마 이제 올해 2019년도 이 9월 달에 이제 이 고지서들이 날라오는 부분이 바로 종부세에 대한 인상 부분, 특히 이 강남권, 용산권에 있는 분들 이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자, 내년 그럼 2020년도에도 뭐 동일 기준이 아닙니다. 더 상승하는 기준들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충분히 이 주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보유해서 문제가 아니라 자, 세금. 그러면 결론은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실제는 돈이 많이 번다라기보다는 수익적인 부분은 약하면서도 세금을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자산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종부세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자, 1주택이 아닌 2주택에 대한 부분들 바로 이 중과세까지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꼭 한번 확인하셔서 과연 다주택자로 계속 투자를 해서 돌릴 건지 자, 이런 부분 꼭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미 뭐 이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 규제는 뭐 저희가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조정관리 대상,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면서 자, 이 LTV, 이 대출 규제 정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대출 40% 이상 이 남의 돈, 특히 타인 자본을 못 쓰게 만들었는데 자, 과거의 기준, 우리가 기존 정책은요. 모든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 적용이 됐었는데 자, 요게 바로 이 얼마 전이죠. 10월 1일 날 이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한 케이스에서 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업자, 이 주택 매매업자, 또 주택 임대업자, 결론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들도 사업자 대출, 특히 담보 대출을 통해서 타인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는 결국 40% 규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자, 이 얘기는 결국 타인 자본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자본이 없는 분들은 투자도 못하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러한 규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아닙니다. 손 놓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원칙 중에 자, 가장 기본적인 원칙 바로 부동산 투자의 3대 원칙. 바로 첫 번째가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바로 이 타이밍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가 정책 중에도요. 규제 정책이 있을 때가 있고 완화 정책이 있을 때 과연 완화와 규제 정책 그 사이에 오르막과 내리막 사이에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이 타이밍만 잡아주신다 하더라도요.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기에 따라서도 충분한 수익 창출이 되는데 자, 이 시기가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준으로 책정을 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라든가 뭐 저희 이제 서울방송 같이 또 부동산에 대한 좀 세부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 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매주 또 매번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꼭 방송 시청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부동산이라는 그 개념에서 딱 느끼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동산입니다. 그만큼 지역적 특성이 엄청 강하다 보니까 자, 지역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움직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 지역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 가격에 대한 변동, 수익에 대한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선택을 할 때에는 자, 기본적으로 인구가 거주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형성되는 도시의 성장 사이클, 그러면서도 인근 지역의 이 인구 분포도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사이클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역 선택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인구 변화와 정책 변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책 변화는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규제 정책이니 그런 정책이 아니고요. 바로 일명 다시 얘기를 하면 국가 정책이든 민간 정책이든 바로 이 호재가 들어가는 호재 이 변화, 특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역의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 변화가 들어가는 이 두 가지만 포인트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지역 선택 어렵지 않다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전략 바로 이 상품입니다. 이 부동산이 우리가 이 용어상으로는 부동산, 그러니까 딱 하나로만 아시는데 실제 저희가 투자 기준으로 보면 투자 상품이라고 용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이 하나가 아니라 한 세 개, 이 주택, 뭐 토지, 상업용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상품 선택을 할 때에는 자, 그 해당되는 가치, 이 밸류라고 하는 밸류 기법을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계속 상품, 특히 투자 상품은 트렌드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이 경제 활동이 또 경제 수요가 좀 많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황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불황에 강한 부동산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 이런 상품 위주로 좀 가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 타이밍은 매도와 매수 타이밍만 적절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전문가들하고 잘 협의하시면서 진행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틈새 시장 안에서 지역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거 인구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겁니다. 점진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이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자, 이 호재, 정책 변화도 바로 가변적으로 호재가 계속 들어가는 지역.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전국, 우리나라 전국 지도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전국 지역 안에서도요, 가장 핵심이야 당연히 서울권이지만 자, 지금 보시면 서울권과 자, 세종권의 자, 이 남부 사이에서 과연 이 안에 그것도 서쪽과 동쪽으로 놓고 봤을 때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에는 자, 동쪽은 아시겠지만 이쪽은 주로 관광벨트 쪽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야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쪽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서해안 벨트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은 전부 산업벨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권을 중심으로 세종, 지금도 여기가 정부 청사들이 전부 옮겨가면서 자, 행정 업무가 전부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해당되는 부분이 인구가 점점 내려가는 부분에 과연 이 산업벨트가 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산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서해안 시대가 개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남부 지역의 서해안 쪽으로 좀 지역을 좀 국부적이지만 이런 부분으로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좀 팁으로 좀 드리겠고요. 자, 이 이제 상품입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상품, 특히 유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주택, 토지, 상업용이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제 규제 정책은 전부 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주택이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틈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토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좀 유리하신 분들은 자, 상업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상품에 다 적용되는 케이스가 바로 상품은요, 하향이 아니라 상향. 자, 결과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도요, 좀 더 용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밸류, 미래 가치가 없는 부동산보다는 가치가 자꾸 만들어지는 부동산의 선택, 그리고 가능하시면 지금 현재 가장 좋은 A급, A 플러스급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B, C급이라 하더라도 바로 결국 이것이 A급, A 플러스급으로 바로 변환되는 바로 이런 불황에 강한 부동산 쪽으로 가셔야 되고 자, 우리가 과거에 너무 연연해 하십니다. 과거에는 이거 했으니까 성공했다.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시대적으로 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부동산으로 가시고요.
최근에 너무들 이제 고집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것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부동산도 지금 정책이 바뀌고 인구가 바뀌고 호재가 바뀌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로 좀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자, 이 세 가지 상품 중에 현재 기준의 주택 규제에서는 실제는 지금은 상업용 쪽으로 좀 많이 컨택을 좀 하시면서 이 투자 방향을 잡으신다 그러면 이 충분히 이 어려운 부동산 혼동기에 제대로 길잡이를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가 된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부동산 정책과 규제 방향을 알아봤고요. 이어서 부동산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고요.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강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자만 아는 부동산 절세 전략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교대역 2호선이네요.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화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 반드시 예약하신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틈새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좀 해당이 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부자 도시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성남 아니면 수원? 네, 두 곳 다 아닌데요. 바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통계로 입증된 엄연한 사실인데요. 그만큼 화성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화성시 부동산 재테크의 이모저모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한 지역 경제활동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GRDP. 화성시의 1인당 GRDP는 2018년 기준 8,079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것은 물론 경기도 평균보다 무려 175%나 많고 서울시의 2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이러한 풍족한 부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재정 자립도 1위 도시 또한 바로 화성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성시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뛰어난 교통망을 기반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도시가 바로 또 이곳 화성시며 평균 연령은 36.6세로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가장 젊은 도시 또한 이곳 화성시입니다. 저평가된 화성시의 잠재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사가 선정한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 중 4위에 이름을 올려 미국 CNN 방송에서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화성시 제2의 발전과 개발을 주도할 지역, 바로 화성시 향남지구입니다. 화성에 있는 많은 산업단지의 주거 수요를 위해 조성되고 있는 택지지구인 화성 향남지구. 향남지구에서 반경 5km 내에는 화성시 전체 기업의 70%가 넘는 약 7천여 개의 기업이 모여 있으며 향남 지역은 시 내에서도 직접 교육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향남지구 안에 건설 중인 향남역은 서해선 복선 전철, 신분당선 연장, 분당선 연장 등 3개 철도 라인이 지나는 트리플 환승역이자 주변 역세권 개발에 따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화성 향남 인근의 부동산 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남역이 지금 공사 중인데요. 언제쯤 개통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2020년 개통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개통될 경우, 향남역이 개통될 경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서구권에서 교통이 굉장히 용이하게 서울까지 진입하는데 1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관광이라든가 또는 고독 신도시하고 연계되는 교통 환경이 좋다 보니까 앞으로 집가 상승이나 물가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이곳 향남에서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면 어떤 부동산을 찾아봐야 할까요?
이제 발빠른 투자가들은 지금 가장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가 쪽으로 많이 편파돼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임대가 맞춰져 있는 안정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가라든가 또 토지 쪽은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간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상가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곳 향남 상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지역이 가장 핫한 곳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마다 특수성은 있지만 만세시장이죠. 만세시장은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 가족동 만남의 광장이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를 적용을 받지 않고 365일 좀 화려한 분위기로 만끽하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지금 현재 형성은 돼 있으나 영업 시간과 구분이 돼 있는 구분 상권이 많이 있는데 그와 달리 만세시장은 향남 1지구, 2지구 특히 이제 구상권 발안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상권에 비해서 오랜 전통과 또 지역적으로 많은 숙소나 기숙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만세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축하기 좋은 도시로 알려진 화성시와 이 화성시의 미래로 발돋움하고 있는 향남지구. 타 지역에 비해 인구, 기업, 부동산 거래, 도시 성장률 등 모든 지표에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곳이 바로 이곳 화성시인데요. 향후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알짜 부동산을 찾고 계신다면 이곳 화성시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경기도 화성시 향남으로 와봤습니다. 자, 이사님의 상세 분석에 앞서서 개요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 1층으로 되어 있는 상가고요. 도심권 입지와 재래시장에 인접해 있습니다. 시세는 약 3억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확인했듯이 경기도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부자 도시 그리고 젊은 도시 화성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얼마나 궁금한지 얼마나 좋은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 추천드리는 바로 이 문양, 이 물건, 이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화성입니다. 서울권도 아니고 세종권도 아닌 이 중간 단계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입지가 저희가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 요건들, 이 몇 가지 항목들만 잘 체크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유익한데 대부분 그런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자, 제가 입지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면서 1순위로 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통 입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지역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인구가 얼만큼 늘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인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교통인데, 자, 오늘 이 추천드리는 바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향남의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일단 교통 측면에서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는데 바로 여기 바란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이제 차로 보신다 그러면 한 2, 3분 정도 거리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란 나들목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 충분히 서울권, 수도권권 내에서도 다 충분히 진출이 다 용이한 부분이고요. 자, 가깝게 지금 현재 또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서해안, 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는 또 이 서해안 복선 전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새로 지금 만들어지는 지하철, 서울 기준으로 보면 지하철이라고는 하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수도권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전철 기준으로 가는데 자, 이게 물류 화물 열차 아니고요. 이 바로 이 고객, 특히 여객 열차 기준으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 현장 바로 인접해서 향남역이라고 하는 역세권에 또 위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통만 지금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배후 입지입니다. 자, 인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항상 미래 가치라는 얘기만 나누다 보면 미래 언제 되는데 이거 아닙니다. 자, 이 배후 입지라는 것은요. 과거도 봐야 되고요. 현재도 봐야 되고 미래도 봐야 되는데
자, 과연 지금 상품 중에 특히 지금 이 해당 상품이 상가라 그러면 자, 상가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 입지의 가장 큰 이슈는 인구가 얼마나 현재 거주를 하고 입주를 하고 있느냐. 바로 지금 현재 향남 신도시 1지구와 2지구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주변에 또 한번 놓고 보시면 이 반경 한 5km 이내에 자, 여기 지금 향남 제약산업단지, 장안 첨단산업단지, 화성 발원산업단지 이 외에도 한 두세 군데 산업단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충분히 해당되는 이곳의 인구가 단순한 잠을 자러 들어가는 인구뿐만 아닌 바로 이 생산 가능한 인구까지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입지 자체를 놓고 보면 하나를 좀 더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상권이라고 하는 상권 입지를 좀 더 하나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향남이 이미 입주가 여기에 지금 뭐 1년 전에 된 것이 아니라 벌써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6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재래상권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하는 바로 이러한 배후 입지, 교통 입지, 상권 입지가 만족스러운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요건들을 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권 입지, 배후 입지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통 호재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좀 입지에서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좀 많이 좀 드렸는데. 자, 그 중에 바로 이제 배후 입지, 과연 인구가 어느 정도, 앞으로 인구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향남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긴 지금 총 1만여 세대,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향남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1만 6천여 세대. 자, 여기도 2011년도 그러니까 8년 전쯤에 이미 완성돼서 큰 한 신도시급으로 이미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자, 사람이 그냥 거주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경제 자유활동이 되는 그래서 제약산업단지 총 623개 업체 9만여 명 정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인근에도 지금 장안 1, 2 첨단 산업단지인데 자, 여기 자동차 산업단지 메카입니다. 바로 밑에 이제 평택항 쪽으로 또 가시게 되면 거기는 또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이 또 크게 이유는 바로 이 평택항 바로 이 물류 항구가 있다 보니까 이 대부분이 서해안 산업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도로, 철도, 항구 바로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 곳이 바로 이쪽 화성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까지 분포가 되다 보니까 충분한 이 배후 입지 안에서도 상권 입지까지 좀 만들어지는데 자,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제 미래 쪽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자, 현재 들어와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앞으로 그럼 3년 뒤, 5년 뒤에 지금 만들어지는 개념을 놓고 본다 그러면 자, 좀 전에 이 입지에서 설명드렸던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금 향남역 기준으로 2022년도에 개통이 되니까 지금 한참 공사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이 부분이 이 서울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에서 서해안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서울권 1시간 이내 거리로 바로 진출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의 과거 부산까지도 일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뀐 것듯이 바로 여기 서해안 쪽도 지금은 1시간 이내 생활권이 다 되는 바로 그만큼 교통의 요지라는 점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향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평택항하고 연결되는 물류의 중심지면서도 바로 이러한 교통의 또 역세권이라는 점까지도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국도 자, 도로까지도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요. 또 이 화성시가 또 종합경기타운이라고 하는 또 이 호재가 하나가 더 있다 보니까 바로 이 국도를 국토계획구역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개발 계획이 또 크게 또 잡혀져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바로 이 동쪽으로 가면 이쪽이 이 동탄지구입니다. 이 동탄 신도시가 있는 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자, 동서간 도로가 지금 자, 요게
8월 지금 30일 날 개통이 이미 됐고요. 자, 일부 지금 여기가 이제 더 이제 추가로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자, 인구가 단순한 뭐 철도나 고속도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도로를 통해서 인구가 더 진출입이 더 용이하게 되다 보니까 인구의 중심 메카로서도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향남 역세권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통과 여러 산업단지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이곳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님? 네, 뭐 아무래도 가격이 또 제일 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너무 비싸면 그렇죠, 부담이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 1층 상가인데, 자, 현재 시세가 3억에서 3억 한 2천만 원대로 상당히 좀 이 저렴하게 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월세입니다. 자, 상가 같은 경우는 전세를 집어넣고 하는 것이 그냥 월세로 해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 2천에 월 150에서 160만 원대로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게 상당히 좀 수익적으로 보면 좀 높게 형성이 되는데, 자, 현재 대출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자, 실제 투자 뭐 결론적으로는 소액입니다. 한 1억에서 1억 800만 원대 가지고도 1층의 상가, 그리고도 임대가 거의 확정이 돼 있는 기준으로 바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큰 자본 없이도 이 투자가 되셔서 충분히 뭐 안정적으로 또 인구가 계속 들어가는 바로 배후 입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품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향남 지역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알레셋 자산관리 조민기 이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살펴본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